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과학 시리즈 중에 마지막인 파브르 곤충기를 리뷰합니다. 앞으로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최근 십몇 년 동안 제가 읽은 책 중에서 8권이 있었는데요. 과학 추천 도서로. 그중에는 마지막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독서는 할 거니까 거기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파브르, 생물학자인 파브르가 쓴 책인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학술 서적과는 달리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이 파브르의 생애하고도 또 일치합니다. 이분은 유일하게 무기가 주경야독이었어요. 과학을 하려면 과학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죠. 학문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맨델스존도 부유한 은행가 집안이었기 때문에 좀 쉽게 음악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에 비해서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은 재능은 많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파브르도 고생을 많이 했던 분 중에 하나인데 이 책에는 10권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3가지만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럼 파브르가 누군지 한번 먼저 보시죠. 장 앙미 파브르는 곤충학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생물학자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좀 더 넓게 보면 과학자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거는 다음 노래기벌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빈농 출신인데 가난했기 때문에 낮은 일하고 밤에는 사범학교를 다녀가지고 졸업을 했는데요. 사범학교 졸업해서 교직을 잡긴 했지만 그 당시 교사 봉급이 부잣집 하인보다 더 적었기 때문에 가족은 많고 그래서 여전히 가난했고요. 그런 와중에도 기존에 어, 뭐라 그러죠? 고학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계속 논문을 발표를 하고 세계적인 학자로 이름을 날리게 됐는데 그 이유가 아이러니해요. 이분은 자신이 고학하면서 고생했던 생각을 해서 좀 어려운 사회적 약자, 교육 기회를 받기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 강의를 많이 해줬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여학생이었는데 당시 19세기 초반이었죠. 당시는 보수적인 특히 시골이었으니까 보수적인 프랑스의 농촌에서 여자한테 교육을 한다는 거는 뭐 납득이 안 됐다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납득을 못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50대 중반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를 유명한 학자의 명성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가 장수를 했거든요. 90대까지 살았는데 실제로 저술은 80대 중반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11권은 미완인데요. 10권은 완성을 했고 11권을 쓰면서 동물, 곤충 2종인가 보통 한 20종 정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를 쓰고 어, 이제 기억력도 그렇고 더 이상 저술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본의 아니게 일찍 은퇴하고 30년 동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옥 같은 10권의 곤충기를 저술할 수 있었는데요. 이 10권의 곤충기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왜 그를 제가 과학자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가 곤충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곤충도 관찰하고 키우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혼났겠죠. 어른들이 보면 애들 장난하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가난했는데 곤충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완곤충 키우는 거를 포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다시 본격적으로 곤충을 연구하게 된 거는 당시 곤충학 연구의 권위자는 레옹 듀프르였다고 해요. 그가 저술한 책을 읽고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권위자의 책을 읽으면 '아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러면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쪽 전문가라 그러면 일단 믿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파블은 좀 달랐어요. 듀프르가 쓴 노래기벌에 대한 내용을 쭉 봤는데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3 일장을 하잖아요. 물론 뭐 5 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왜 3 일장을 했냐면은 일단 장례를 치르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한테 작별할 심적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뭐 작별이라는 게 있나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작별 예식이죠. 그거를 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왜 3 일로 제한됐냐면은 시체는 죽고 나면 썩습니다. 왜 썩냐면 살아있을 때는 우리 몸에 백혈구라든지 여러 가지 어 기제가 있어서 외부에서 병균이 박테리아나 이런 것이 침입하면은 그걸 막아 줍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은 더 이상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박테리아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오래되면 고기도 오래된 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그것도 그런 것처럼 사람도 오래되면 썩고 썩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3 일장이 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듀프로는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 노래기벌은 물론 꿀도 먹습니다. 그런데 유충을 위해서는 꿀 대신에 이 뭐죠? 비단벌레. 비단벌레를 잡아다가 유충하고 같이 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유충이 비단벌레를 먹으면서 크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꿀은 뭐 매일 갖다 주면 되는데 뭐 먹었다가 뱉어내니까 우리가 먹는 꿀이 사실은 어 벌이 토해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비단벌레는 그러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땅에다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려면 비단벌레가 좀 생생하게 오래 살아 있어야 되는데 디프로가 관찰한 거는 2주 이상 장기 보관이 가능하대요. 보통은 한 3-4일 지나면 썩기 시작하고 그런 걸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죠. 박테리아가 독소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방부제를 썼다."라고 썼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방부제를 물론 뭐 천연 방부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 그래서 파브르가 관찰을 해 보고 추론을 해서 '아 이거는 방부제가 아니고 원래 벌이 침을 쏘면 따끔하잖아요. 그것처럼 마비를 시킨 거라.'라는 결론을 내고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듀프로한테 보냈더니 제가 디프로라면 이런 뭐 이렇게 욕을 했을 확률이 높은데 저는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요. 근데 디프로는 또 그걸 보고 "당신 대단한 과학자다." 이렇게 장려를 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과학의 원래 근본이 관찰을 통해서 어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다른 관찰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게 과학이거든요. 그 검증한 것을 가지고 기존 지식을 확장하는 게 과학자의 할 일인데 파브르는 정확히 이 프로시저를 따라갔어요. 그냥 듀프로가 주장한 그냥 사람도 아니고 권위자거든요. 권위자가 주장한 거를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거를 '정말 그럴까?' 관찰을 하고 '이런 게 아닐까?' 추론을 하고 그리고 다시 검증을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분을 위대한 과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곤충학자라고 유명하지만 사실은 파브르가 곤충만 연구한 게 아니거든요. 식물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생물학자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과학자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의 방법은 똑같아요, 어디나. 자, 그래서 제가 특별히 노래개발 논문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개미와 매미 그리고 파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랑 좀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개미는 우리는 근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미는 매미는 아니고 여기 그림에 나온 건 배짱인데 뭐 똑같아요 사실은. 둘 다 맴맴맴맴 하고 울죠. 어 맴맴이 아닌가 배짱이는? 어쨌든 둘 다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건 아닌데 그리고 파리는 뭐 좀 뭐랄까 지저분하다라고 그러는데 이걸 사실 알고 보면 개미가 군면하고 매미가 노는 게 아니에요. 매미는 나무의 수액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영양을 섭취합니다. 뭐 이게 뭐 근면하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식물 말고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이 없어요. 생산도 아니죠 사실은. 식물 자체도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뭐죠? 녹말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혹은 당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할 뿐인데 거기에 빌붙어서 모든 다른 생명체는 에너지를 뺐습니다. 뭐 동물은 식물을 먹고 그리고 인간 같은 경우는 그 식물은 물론이고 동물까지 먹죠. 어쨌든 매미는 최소한 그 구멍을 뚫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개미는 근면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침략자이고 하고 잔혹하기도 해요. 구멍을 뺏어요. 그러니까 이건 침략이죠. 남이 한 거를 자기 것으로 남의 일을 인간도 이런 짓을 하죠. 전쟁이나 강도 같은 걸 이렇게 하죠. 그리고 더 나쁜 거는 매미를 살아있는 매미를 잘라서 먹이로 합니다. 그에 비하면 파리는 좀 나아요. 매미가 살아있을 때는 접근 안 하고 죽은 다음에 매미 사체에다 배란을 합니다. 개미는 냉혹해요. 그 배란하면 알을 낳고 있는 파리 옆에서 그 알도 갖고 가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하고는 좀 다른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이 파브로 곤충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재밌습니다. 보통 학술 서적이 무미건조하거든요. 그런데 파브르는 아까 처음에 여학생을 가르치다가 그때는 여학생을 안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여학생은 서당에 가지를 못했죠. 집에서 뭐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런데 고학생들을 생각해서 무료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자원봉사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과학서적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건조하게 하기보다는 문학적인 그런 소지를 살려서 재미있게 읽기 쉽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학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과학도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는 아주 위대한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곤충기 읽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지금까지 과학에서 제가 8권을 골랐는데 그중에 코스모스를 2번 읽었기 때문에 7권을 리뷰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에세이를 하려고 합니다. 에세이도 생각보다 물론 뭐 과학보다 모르겠습니다. 방향이 달라서 좀 다르긴 한데 생각보다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뭐랄까 경제 경영이나 자기 개발도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게 사는 거는 어찌 보면 에세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아니면 과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개미를 욕할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식물처럼 태양 에너지를 뭐 화학 에너지로 해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장해 놓은 화학 에너지를 채취, 채집이라고 하죠. 혹은 사냥,
형태로 해서 뺐습니다. 조금 좋게 얘기하면 매미처럼 뭐 수에 구멍을 뚫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경작이거나 아니면 목축을 해서 기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면 노예를 두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다른 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이 우리가 흑인을 노예화했을 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흑인은 사람이 아니다. 저건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바뀌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생물에 대한 뭐라 그러죠? 견권, 개 권리 그래서 축권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인간이든 아니면 그게 동물이든 가축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생명체는 모두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미로 식물을 자르거나 아니면 사냥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최소한의 음식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명을 없애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게 뭐죠? 음식 채식주의자처럼 그게 꼭 육식자에 대해서 우월한 것도 아니에요. 채식주의자도 어쨌든 식물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끼친 해보다 기여한 게 더 많으면 됩니다. 내가 한 그루의 나무를 뱄다면 두 그루를 심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축도 가급적이면 암탉이나 암컷이나 어린 개체는 손을 안 대야 되는 거고 사회도 마찬가지도 사회에서도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사회가 많은 걸 기여를 했거든요. 그럼 사회도 많은 거를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책 리뷰를 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피드백, 가품의 일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책 있으면 읽고 같이 공유를 해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